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젊을 때처럼 자고 싶다고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오래 쓴 기계가 이것저것 고장나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약 50%가 불면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총 수면 시간이 아니라 바로 깊은 잠입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뇌 정비 시간이라고 부르는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 뇌는 세포를 재생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수면층을 잃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워질까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요. 왜 어떤 70대는 청년처럼 푹 자는데 어떤 60대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마지막 답일까요? 오늘 저 이호성 의사가 왜 60 이후에 뇌와 몸이 수면을 더 얕고 깨기 쉬운 방향으로 재설계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툴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과학적 연구들과 저의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문제 제기. 한국의 전형적인 60대 이야기. 60대가 넘은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0에서 50대 시절에는 아주 깊이 잘 주무셨습니다. 밤 11시에 눕자마자 잠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셨죠. 밤중에 깬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60살쯤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11시에 눕지만 새벽 2시에 깨고 3시 반, 4시 반에 또 깹니다. 깰 때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맴돌죠. 연금, 건강, 자녀, 이웃, 어제 본 뉴스까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걱정이 많은 편인데 그 걱정이 밤이 되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낮에는 멍하고 아메리카노 두세 잔으로 버텨봅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소파에서 깜빡 졸아버립니다. 저녁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그러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봅니다. 결과를 보면 총 수면 시간은 약 6시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단계와 4단계의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이 뚜렷하게 줄어있고 밤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은 늘어나 있습니다. 이 패턴은 6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잠을 잤는데 이제는 야간 경비원처럼 자는 잠을 잡니다. 눈은 감겼지만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몸에 필요한 건 그냥 충분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각 층에서의 질입니다. 그리고 60 이후에는 가장 깊고 가장 이로운 그 층이 가차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설명. 뇌는 나이에 따라 수면 설계를 바꾼다. 가장 조용한 원인부터 시작해봅시다. 뇌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를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60 이후에는 뇌가 30, 40대 때처럼 강하게 당신을 깊은 잠으로 밀어넣지 못합니다. 뇌 안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압력이 쌓이고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뇌가 당신을 깊은 수면으로 밀어넣어 재충전시켜줍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압력을 쌓고 내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깨어 있어도 뇌는 젊었을 때보다 느린 파동을 훨씬 적게 만들어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게서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이 분절되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로 잠든 비율인 수면 효율도 60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뇌의 느린 파동이 젊은 사람에 비해 75에서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조금 덜 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면층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결과는 무엇일까요? 작은 소리, 자세 변화, 관절 통증, 혹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밤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뇌가 깊은 정비 단계에 들어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의 고령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잘 잤는데 요즘은 오후 3시에 차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을 못 자요. 맞습니다. 당신이 더 약해진 게 아니라 수면 시스템이 전에 가졌던 여유폭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불편한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다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생체 시계의 리듬이 어긋난다. 다음은 뇌 속의 시계, 즉 일주기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뇌 안에 교대 담당자로 매일 당신의 수면과 각성 일정을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빛, 멜라토닌, 체온 등 이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신호들이 점점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30대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며 노인의 경우 야간 멜라토닌 최고치가 젊은 사람보다 낮고 더 일찍 나타납니다. 체온의 리듬 변화도 예전처럼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족과 이웃이 자는 사회적 시간에 맞춰 밤 10시나 11시에 눕지만 몸속 생체 시계는 이렇게 알립니다. 아직 수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뒤척이게 됩니다. 그러다 새벽 서너 시가 되어 몸이 비로소 더 깊이 잠드는 것을 허락할 때쯤 화장실을 가야 해서 바깥의 이른 아침 차 소리 때문에 혹은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일은 아침 장보기 습관 때문에 깨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한국 어르신들께서 이 패턴을 아주 익숙하게 보여주십니다. 새벽 3시에 약 드시러 일어나고 4시에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를 보시고 더 이상 잠이 안 온다며 5시에 이미 밖으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몸이 아직 야간 근무를 마치기도 전에 낮 활동 리듬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몸속 시계가 내부 동기화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저질환, 약물, 스트레스, 수면을 짓누르는 3가지.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진짜로 심각해집니다. 60 이후의 몸은 매일 밤 두꺼운 병력을 잔뜩 들고 침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깊은 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약 40%가 어떤 형태로든 수면에 불편을 호소하며 65세에서 84세 사이 연령대에서 불면 비율이 57.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관절 통증, 심혈관 질환, 당뇨, 위식도 역류,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호흡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도 수면을 얕게 만들거나 화장실 때문에, 불규칙한 심장박동 때문에 혹은 초조한 느낌 때문에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깊은 잠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몸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마다 관절 통증, 호흡 곤란, 근육 경련, 하지 불안 증후군 혹은 방광의 신호 때문에 다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밤은 작은 조각들로 잘게 썰립니다. 뇌가 깊은 정비 단계에 들어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잘수록 잠이 더 두려워지는 악순환. 이제 가장 중요한 층을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뇌가 잠자리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나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겪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데 알아차리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며칠간의 불면에서 한 달이 넘는 악순환으로 처음에는 그냥 몇 가지 스트레스 받는 밤이었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퇴직이 기대와 다르거나 이웃 문제, 건강 문제, 며칠 잠을 못 자는 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곤하다 보니 낮잠을 더 길게 자고 저녁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졸아버립니다. 그 결과 밤에 진짜 침대에 누울 때는 이미 수면 압력이 거의 소진되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 침대가 뇌의 회의 테이블이 되어버린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침대를 생각하는 공간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오를 때마다 뇌가 자동으로 계산하고 걱정하고 회상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서서히 안전해, 이제 쉬어도 돼라는 신호를 받는 공간 대신 침대가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자극제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단계, 당신은 억지로 잠을 자려 하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뇌는 더 말짱해집니다. 시계를 보면서 지금 자면 4시간, 3시간, 2시간 반 남았는데? 하고 계산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깊은 잠에서 더 멀리 밀어냅니다. 네 번째 단계, 악순환이 스스로를 강화한다. 나쁜 밤마다 다음 밤이 두려워집니다. 두려울수록 잠을 더 못 잡니다. 이 반복이 재현되면서 처음의 원인이었던 스트레스나 걱정스러운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어도 일시적인 불면이 만성 불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불면의 3가지 요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소인, 수인, 유발 요인, 인, 그리고 지속 요인, 지죽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 쌓이면 만성불면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이 가장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면제가 아니라 뇌를 재훈련하는 방식으로요. 세 가지 M, 실천 틀, 62호 수면 되찾기. 모호하게 말하지 않기 위해 이호성 의사가 구체적인 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M, 즉 마음 IN, 의료 에미디컬 행동 기제 미케닉스입니다. 이 틀은 11만과 동료들의 불면증 세 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하며 노인 불면 치료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M 요인이 겹쳐 쌓이면 만성불면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나 두 개를 낮출 수 있다면 안전구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아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이 많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은 적이 있는 타입인가요? 이런 요인들이 단독으로 불면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신경계를 쉽게 활성화시켜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압박을 크게 받는 편인데 그 걱정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료 메디컬, 다시 점검해보세요.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 관절 통증, 위장 질환,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복용 중인 혈압약, 이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당신의 수면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의사와 직접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바꾸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 기제 메케닉스, 일상 습관을 직시해보세요. 일정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이 있나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것저것 잡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잠 잘 자려고 술을 마셨다가 새벽 3시에 깨지는 않나요? 이 영역이 당신이 가장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습관을 바꿨을 때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조언, 나이 든다고 불면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M틀이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인 이유는 모든 걸 노화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점의 지도를 드리는 것이죠. 한두 가지 지점에만 닿아도 깊은 잠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25살 때처럼 잠들 수는 없겠지만요. 60 이후 뇌와 몸은 수면을 만드는 방식을 바꿉니다. 수면 압력이 약해지고 생체 리듬이 어긋나고 기저질환과 약물이 개입하며 뇌는 잠자리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이제 다시는 깊이 잠들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느낌이 운명은 아닙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 CBTI는 노인에게도 효과적임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수면제처럼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뇌가 침대를 진짜 수면과 연결짓는 방식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만 있는 낯선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의 대형 병원과 지방의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잘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좋은 수면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활 방식을 그에 맞게 조정하며 잃어버린 깊은 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의사와 함께 그리고 스스로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저는 이호성 의사 이호성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중년의 건강한 생활에 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